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회사원입니다. 잘 살겠다고 다짐한 채 결혼해도 누구나 사연 하나 생기는 게 결혼 생활인가 봐요. 어린 시절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입견에 가로막혀서 저를 오해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네요. 제게 머리 아프게 큰 고민을 만들어준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심지어 시댁에는 딸도 있는데 저만 보면 정말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사연을 쓰다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저도 무언가 시모와 제 사이에 오해가 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호랑이 같은 시모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회사를 다니다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정말 자상했죠. 성격은 내성적이었지만 알면 알수록 진국 같은 남자였습니다. 제가 4살 때 먼저 하늘로 떠난 아버지가 저한테 딱 맞는 좋은 남자를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 괜찮은 남자였죠. 사실 저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엄마와 저, 남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어요. 그때가 저는 4살, 남동생은 2살일 때라 엄마 혼자서 막막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여자 혼자 애들 키우는 게 별일 아닐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과부가 된 엄마를 보면서 팔자가 센 여자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같은 동네에 이모와 이모부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에서 엄마를 품어준 분들도 이모였어요. 제게는 정말 두 번째 부모님 같은 분들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저와 남동생은 아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힘들게 농사 지으면서 저희를 키워준 엄마 얼굴이 선명합니다. 혼자서 2자식을 번듯하게 키우겠다고 정말 험한 일 마다 않고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옆에서 지켜본 이모는 저와 남동생을 자식처럼 챙겨주셨죠. 특히 제가 대학교 합격하고 등록금으로 걱정이 많았을 때 이모는 제 등록금도 내주셨어요. 저는 그런 이모를 보면서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모 등록금 제가 꼭 갚을게요. 나중에 번듯한 회사 취업해서 제가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너한테 등록금 갚으라고 내준 줄 알아? 이모는 우리 수미가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면 엄마한테 효도하라고 해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잘 되면 남동생도 너 따라서 열심히 살 거 아니야.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오로지 네 인생만 생각해. 이모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꼭 이모한테 효도할게요. 이모는 등록금을 내주시고 오로지 제 인생만 생각하라며 저한테 힘을 실어주셨어요. 이모가 선뜻 도와주신 첫 등록금 덕분에 저는 이악 물고 공부만 했습니다. 이모가 베풀어준 은혜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장학금도 타고 누구보다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냈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기특해 하면서 뿌듯해 하던 사람은 엄마였어요. 엄마는 서울에서 혼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한테 매일 저녁마다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 공부한다고 고생하는데 엄마가 해줄 게 없네. 미안해. 공부가 뭐가 힘들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어서 하나도 안 힘들고 오히려 재밌어. 엄마야말로 몸 생각하면서 쉬엄쉬엄 해. 이 엄마 걱정 말고 너는 네 공부만 해. 나는 이모가 있어서 괜찮어. 밥 잘 챙겨 먹고 끼니 거르지 마. 돈 필요하면 아르바이트 늘리지 말고 이 엄마한테 말하고. 그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 내려가면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엄마. 엄마는 늘 제 안부를 물으셨고 늘 그렇게 밥 먹고 다니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힘도 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는 이모가 엄마와 가까이 사는 게 정말 든든했어요. 정말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외식을 해도 꼭 이모네 식구들과 같이 하고는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외식은 저한테 큰 힘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됐을 때는 이모가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 바로 이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저 취업했어요. 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게 왜 내 덕분이야? 네가 열심히 살아서 이뤄낸 거지. 장하다 우리 조카.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는데 나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주책맞게. 혼자만 열심히 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엄마랑 저랑 남동생 잘 챙겨주신 만큼 제가 이모한테도 더 정말 잘할게요. 말이라도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내일 내가 서울로 이모부랑 같이 갈 테니까 시간 좀 비워놔. 서울에 볼 일 있으세요? 제가 그럼 저녁 사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일 있어. 그러니까 내일 꼭 시간 비워놔라. 축하한다. 이모는 저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시면서 다음 날 서울에 일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볼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저녁을 대접해 드리려고 다음 날 이모와 이모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말했던 볼 일은 바로 저였어요. 이모가 중요한 일이라고 했던 일은 저한테 정장을 사주는 일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이모와 백화점을 갔다가 이모부가 골라주는 정장을 보며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비싸요. 이모부가 꼭 한 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줘. 사회생활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정장 입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해줘야 나도 마음이 편해서 그래. 제가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가족은 그런 거야.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세상 살림 얻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만 하지 말고 고맙게 받아서 열심히 살아. 먼저 간 아버지도 기특하다고 하실 거다. 이모부가 가족은 그런 거라고 해주는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날 이모부는 제가 60만 원 정도 하는 정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서울로 대학을 올 때 전세도 이모네가 해주셨는데 이렇게 정장까지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꼭 엄마와 이모, 이모부한테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이모가 낳은 자식이 아닌가 의심될 만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모가 이렇게까지 했던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경운기 타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죠. 그때 이모가 제일 크게 놀라셨어요. 병원에 다친 채 누워있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원망하듯 말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까지 다치면 나랑 동생은 어떻게 살라고. 아유, 이제 괜찮어. 금방 좋아진대. 괜히 나 때문에 놀랐지. 지금 우리 걱정할 때야? 제발 엄마 몸 생각 좀 해. 나 아직 고등학생이야. 엄마 없이 못 산다고. 걱정하지 마. 나도 너희들 두고 눈 못 감어. 엄마는 우는 저를 오히려 감싸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모도 숨을 좀 돌리셨어요. 이모는 그때 저를 보면서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다면서 저를 안고는 괜찮을 거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모도 얼마나 놀랐는지 손이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때 다친 허리가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엄마를 대신해서 저와 남동생을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가
이모한테도 큰 충격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모와 이모부는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면서 매년 새해 다짐을 했어요. 건강이 최고라면서 이모부와 이모는 저와 남동생을 챙겨주셨죠. 그래서 저희 남매는 이모 덕분에 번듯하게 잘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첫 월급을 받던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이모 부부는 뭘 이런 걸 준비했냐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모와 이모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뻤어요. 그리고 아픈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다는 게 꿈만 같았죠. 그렇게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살던 저는 우연한 기회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말만 들어도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느껴졌어요. 저는 배우자로 꼭 이모와 이모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제 짝을 만난 것처럼 연애 2년을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댁은 시부, 시모, 아가씨, 그리고 남편까지 4식구였어요. 남편만큼 시댁 식구들도 다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시부는 제 집안 사정을 들으시고는 상견례 때 저희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처음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왔을 때 저는 밝고 싹싹해서 이런 아픔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다 사돈이 훌륭한 분이라서 이렇게 훌륭하게 큰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책임감 있고 착해서 제가 애들 키우느라 큰 고생도 안 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제 딸이지만 정말 인품 좋고 1등 며느리감이에요. 엄마의 말에 시부도 호탕하게 웃으며 대화를 하고 즐거운 자리를 보냈죠. 그때만 해도 시모도 저를 기특하게 봐주셨어요. 생각해보면 결혼 초반에는 시댁과 불화 하나 없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시모가 조금 깐깐한 성격이긴 했는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장사가 잘 되는 날보다 어려운 날이 많았죠. 그래서 늘 곰탕 얘기를 하면서 한탄을 자주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시모 식당에서 일부러 밥을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모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 쓰기도 무섭네. 네가 회사 끝나고 와서 일 좀 해라. 제가요? 회사 다니면서 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먹으면서 가게 좀 둘러봐라.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오는데 오늘도 너희들 왔다 가면 끝일 텐데 시댁 돕는다 생각하고 주방이랑 서빙 좀 그때그때 맞게 좀 도와줘. 제가 상황 봐서 회사 일찍 끝나면 그때 들리도록 해볼게요. 너는 왜 갑자기 곱게 자란 척이야? 사돈 혼자서 자식들 키웠으면 너도 안 해본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억척스럽게 힘들어도 먼저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억척스럽다뇨? 저는 갑자기 식당에 사람 쓰기 부담스럽다고 저보고 일 좀 하라는 시모 말에 당황했어요. 손님이 꾸준히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시모는 주방이나 홀에 사람 쓰기가 무섭다는 말이었습니다.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인건비를 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 괜히 저를 일을 시키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조절해 보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괜히 친정에서 곱게 자라지도 않았으면서 곱게 자란 척을 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때 시모의 말에 남편이 먹던 숟가락을 내려두며 말했어요.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원래 오늘도 여기까지 와서 밥 안 먹고 내가 다른 거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엄마 식당에서 밥 먹자고 해서 온 거야. 손님 없는 거 알고 일부러 온 거라고. 다 엄마 생각해서 이렇게 온 건데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들놈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다더니 아주 날 잡아먹겠다. 너도 눈이 있으면 좀 봐. 손님도 있다 없다 해서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구만.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난리는. 엄마는 무슨 며느리가 살림 미천이야?
뭘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 정 그렇게 힘들면 아빠 불러서 같이 해. 네 아빠 부르느니 혼자 하고 말지. 됐어. 하여튼 가족이라곤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모를 말렸어요. 아마 이게 시작이었던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가족들이 도와주지도 않는다며 한탄을 하셨죠. 그런데 가족들이 전부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모 장사만 돕고 있겠어요? 게다가 시부는 성격이 워낙 칼 같은 분이라 시모는 늘 그 점을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부를 불러서 같이 하라는 말에 되려 화를 내셨고요. 그러니까 시모는 그냥 편하게 막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았죠. 그 이후로도 몇 번 저한테 가게 나와서 일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시모가 워낙 말이 세고 하고 싶은 말은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모는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는 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편과 시댁에 갔는데 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옷도 많다. 어쩜 볼 때마다 못 보던 옷이야. 이거 있던 옷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사 다녀서 그런지 옷을 신경 쓰게 되네요. 밖에서 뭐 일은 너만 해? 나도 매일같이 식당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데 네 시어머니는 어떤 꼴로 다니는지 신경도 안 쓰여? 하여튼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아유, 내 팔자야.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내가 꼭 이렇게 말로 다 일일이 해야 알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자기 거 사면서 어머님 것도 샀다면서 매번 양손 가득 찾아온다는데 우리 집 며느리는 어떻게 된 게 그런 맛이 없어. 근본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래서 애비 없는 것들은 천에서 행동 자체가 무식하고 건방지다니까. 우리 아들은 이게 뭐가 좋다고 너랑 살까? 저는 시모의 말에 정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괜히 저한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면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왜 맨날 자기 거는 안 사냐면서 타박을 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저한테 하는 타박은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근본이 없고 무식하고 건방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모를 보면서 말 너무 심하다면서 화를 내는데 그때 저보다 더 화난 듯한 아가씨가 이렇게 시모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죠.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진짜 너무 창피해서 방금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다른 집 며느리들 어떻게 하고 사는지 좀 둘러보고 살아야지. 너도 시집가기 전에 전부 미리 배워도 어디 가서 못 배웠다고 부모 얼굴에 욕하지 말고. 나는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결혼하기도 싫어. 그리고 내가 배우면 뭐해? 내가 보고 자란 게 엄만데 나도 근본 없겠지. 뭐야? 내가 널 뭘 그렇게 부족하게 키웠다고 어딜 그런 소리야? 남들이 보면 엄마도 이상하다고 해. 그러니까 밖에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끼리도 못 들어주겠는데 남들이 들으면 진짜 엄마만 우스워져. 아가씨는 시모한테 말 좀 가려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시모 같은 시어머니 생길까봐 결혼도 하기 싫다고 말했죠.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시모도 괜히 찔렸는지 아가씨한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냈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말 좀 가려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쉽게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가씨처럼 시부도 그런 시모를 단속해봤지만 다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됐고 시부는 시모가 하도 말을 막 하니까 저한테 시댁에는 자주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시부가 시댁에 오지 말라고까지 했겠어요. 그래도 제가 임신한 기간에는 시모도 말을 아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우연히 남편과 시모 식당에 갔다가 시모가 혼자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온 줄도 모르고 주방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시모는 전화기를 들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만 없는 집이 아니라 남들 다 있는 아빠도 없는 애야. 팔자 드센 집이랑 엮이니까 우리 아들도 괜히 기도 못 펴는 것 같고. 저는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없는 자리에선 나라님 욕도 한다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주방으로 가서 시모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뺏어서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시모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저뿐 아니라 남편까지 온 걸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서 있더군요. 제가 시모를 보며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아무리 막말을 해도 뒤에서 남 붙들고 욕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쉽게 제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으세요? 나는 그냥 하는 소리지. 다들 이렇게 살잖아. 남편 욕도 하고 며느리 욕도 하면서 네가 오해한 거야. 사과하세요. 자꾸 저희 가족 건들면서 이야기하는 거 못 듣겠어요. 제대로 사과해 주세요. 아니, 눈 똑바로 뜨고 어디 어른한테 대들어. 저는 시모한테 제대로 사과를 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와 시모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금 이게 부모다운 행동이야? 내가 무슨 길을 못 쓰고 산다는 거야? 혹시 그랬어도 엄마 때문이겠지. 맨날 이렇게 엄한 며느리 잡으면서 사는데 내가 눈치 보여서 못 살겠어. 제대로 사과해. 아들, 너 왜 그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거 엄마야. 엄마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그러니까 사과 좀 해, 제발. 시모는 단호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보면서 겨우겨우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안 들리는 척 계속 안 들린다고 해서 겨우 제대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진실된 사과였겠어요? 시모는 좀처럼 바뀌질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아이를 낳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느라 아파트 대출금이 있어서 제가 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좀 컸을 때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 일을 계속 다녔습니다. 바쁘고 힘들긴 했지만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니까 엄마한테 용돈을 조금씩이라도 챙기기도 편했고 버틸만 했어요. 무엇보다 엄마가 고향에서 종종 반찬을 보내주셔서 제가 워킹맘으로 잘 지낼 수 있었고요. 말이 용돈이지 엄마한테 반찬값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이 유치원생이 됐을 때쯤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말 아십니까? 바로 말 함부로 하는 시모 덕분에 제가 겪은 황당한 일이었어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일이 생겨 출근을 하는 바람에 같이 못 왔죠. 그리고 잠시 외출했던 시모가 들어왔어요. 시모는 제 아들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제 아들이 그런 시모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할머니, 나도 오늘 애비 없는 것이야.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저번에 엄마는 애비 없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나 다 들었는데? 나도 오늘 아빠가 바빠서 엄마랑 둘이 왔는데, 그럼 나도 애비 없는 것이지? 맞지? 그때 정말 가족들이 다 뻥진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봤습니다.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애가 TV를 잘못 본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런 변명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평소에도 제가 종종 듣던 말들이라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모는 제가 자리에 없으니까 어린 아들 앞에서 또 말을 함부로 했던 겁니다. 당시에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은 말을 들으며 흉내내고 따라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아들은 시모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그렇게 말했던 거였죠. 시부는 시모를 보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대체 애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한 건데 애가 그걸 들을 줄 몰랐지. 당신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려도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행동 조심했어야지. 그때 식당에 왔을 때 들었나? 애가 왜 그렇게 귀만 밝아서 사람 힘들게 하네. 지금 누굴 탓하는 거야? 당신 당분간 손자도 보지 마. 며느리한테 당장 사과해. 시모는 궁지에 몰리니까 눈치를 보면서 사과를 했어요. 아가씨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저한테 사과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리둥절한 채 서 있는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저는 시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데요? 제가 집안 사정 다 숨기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내가 그런 한탄을 했겠니? 내가 저번에 내 생일에 갖고 싶은 거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 결국 안 줬잖아. 대신에 용돈 드렸잖아요. 저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정말 왜 그러세요? 돈도 없는 게 돈이면 단주라네. 내가 거지야? 먹고 떨어져라 이거냐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야말로 오늘 너무 실망해서 당분간 안 올게요. 시모랑 한바탕 하고 나오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모 행동에 저는 당분간 남불 작정으로 시댁을 나왔죠. 마침 남편은 회사가 끝나고 저와 아들을 데리러 왔다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알게 됐어요. 크게 당황한 남편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이게 남편 잘못도 아닌데 괜히 제가 눈치 주는 것 같아 괜찮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날만 떠올리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아이를 붙잡고 어디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못된 거 먼저 배워오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 제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시모가 저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는 아들을 보니까 저도 그때는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시모와 크게 틀어지자 시부는 남편 생일을 핑계로 화해도 할 겸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생일에 다 같이 모여서 고기를 먹자고 제안했고 언제까지 서먹하게 지낼 수 없어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시부는 음식 대단하게 차릴 것도 없다면서 고기는 직접 사올 테니까 그냥 있는 반찬에다가 밥을 먹자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생일 당일에 시모와 시부 남편과 아들 저 이렇게 5명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라고 느껴질 만큼 절박한 목소리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 같이 떠들며 삼겹살을 먹었죠. 저는 그때 엄마가 보내주신 파김치를 꺼내놨어요. 워낙 반찬을 자주 보내준 덕에 꺼낼 반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즐거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모는 저희 엄마가 만든 파김치를 먹어보더니 저를 보며 놀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삼겹살보다 파김치가 더 맛있네. 그거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사돈이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신데 왜 식당 안 하시고 이 손맛을 감추고 사셔? 와, 이거 우리 식당에 밑반찬으로 내놓으면 진짜 잘 팔릴 것 같다.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파김치 꼭 어디서 파는 것처럼 맛있네. 이거 우리 식당에서 쓸 수 있게 5kg만 보내줄 수 있어? 5kg요?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될까 모르겠네요. 내가 돈 다 드릴 건데 일단 말이라도 한번 해줘봐.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래. 장사 안 된다고 장사 접을 수도 없고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시모는 저한테 정말 간절한 얼굴로 부탁을 했어요.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고기 한 점에 파김치를 2~3개씩 올려서 먹었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니까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다른 시도 해보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부모와 다 같이 먹던 저녁이 끝나고 고향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갑자기 전화라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그런 엄마한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남편 생일이라 시부모님이랑 고기 먹었는데 어머님이 글쎄 엄마 파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랬어? 다행이네. 이번에 정말 맛있게 잘 됐더라. 근데 어머님이 파김치 5kg 정도 받아볼 수 있을지 엄마한테 물어봐 달라고 해서 식당에 밑반찬으로 팔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 혹시 괜찮겠어? 어머님이 돈은 다 드린다고 했어.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 딸 시댁인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할까 봐. 그리고 돈은 됐다고 전해드려. 여기서 나 먹을 거 하는 김에 넉넉히 하는 거니까 괜찮아. 다음 주 중에 이 엄마가 택배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려. 저는 엄마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기쁘게 말했죠. 시모가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니까 엄마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파김치 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기쁘게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파김치를 만들어서 정말로 시모 식당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날 파김치를 받고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조금씩 내놨는데 시모는 반응이 좋다면서 신나했습니다. 시모는 파리만 날리던 가게에 드디어 손님이 오기 시작했다고 좋아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 반찬 때문에 매출 좀 늘어난 것 같다고 기뻐하시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데 시모는 파김치 효과가 좋다면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요새 장사도 좀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파김치 30kg 정도 더 부탁해도 될까? 저번에는 사돈이 안 받겠다고 해서 돈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돈 제대로 드린다고 해. 30kg는 너무 많은데요. 엄마 혼자서 어떻게 다 해요? 지금 나만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사돈 하는 일도 없고 적적할 텐데 이럴 때 도와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저희 엄마 허리가 안 좋으셔서 무리한 거 못 하세요. 그래서 거절하겠다고? 사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중간에서 네가 마음대로 잘라? 네가 안 하면 내가 전화한다. 이번에 30kg 보내주면 지난번 5kg 값까지 한 번에 줄게. 일단 확인은 해볼게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너는 왜 그렇게 매사 부정적이야?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시모는 꼭 흥정하듯 저한테 꼭 말 좀 해보라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한테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전화가 망설여졌죠. 하지만 제가 지금 안 하면 정말 시모가 할 작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시모가 엄마랑 통화하는 것보단 제가 나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마지못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어머님이 식당에서 엄마 파김치 반응이 너무 좋다고 30kg 부탁하는데 괜찮아? 내가 괜히 어머님한테 엄마 파김치 보여줘서 엄마 귀찮게 하네. 미안해, 엄마. 맛있게 먹어주면 나야 좋지. 언제까지 필요한데? 네 이모랑 둘이서 하면 금방 할 거야. 뭐? 이모까지? 엄마 힘들면 안 해줘도 괜찮아. 내가 우선 어머님한테는 엄마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놨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엄마 컨디션 보면서 해. 30kg 이모랑 둘이 만들면 돼. 요즘 장사 안 되는 가게들 많다는데 이거라도 해서 장사 잘 되면 너도 좋지 뭐. 너무 무리 안 하고 해볼게. 엄마는 걱정 말라고 조절하면서 하겠다고 했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았어요. 결국 엄마는 30kg 파김치를 이모와 같이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허리도 안 좋은 엄마를 괜히 힘들게 만든 것 같았죠. 저는 그래서 대체 파김치가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정말 시모 말대로 손님들은 파김치만 먹는 겁니다. 원래는 시모 식당에서 서빙 해본 적도 없는데 그때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가봤어요. 직접 보니까 정말 놀라웠죠. 곰탕 한 그릇에 깍두기 파김치를 가져다 주면 사람들은 파김치랑만 먹었어요. 심지어는 파김치를 리필해서 더 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 테이블에서는 시모를 보면서 감탄하듯 말했어요. 사장님, 파김치 정말 맛있어요. 곰탕에 딱인데요. 원래 이 반찬은 없던 것 같았는데 생겼나 봐요. 손맛 좋은 분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또 오세요. 시모는 바빠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싱글벙글이었어요. 아무래도 파김치가 시골 손맛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엄마 파김치가 잘 팔리는 걸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카운터로 가서 얼마나 팔았나 확인하고 있는 시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 계좌번호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중에서 1kg에 2, 3만 원 정도 하니까 2만 5천 원으로 계산하면 30kg는 7, 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누가 떼먹어? 남이 보면 내가 너 뒤통수만 치고 사는 줄 알겠다. 그동안 저도 당한 게 많아서 그러잖아요. 이번에 보내드린 파김치 저희 이모까지 도와서 같이 만드신 거래요. 그러니까 제발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계산해 주세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내가 설마 사돈 돈 떼먹을까 봐 그래? 걱정 마. 나 그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야. 시모는 제 말에 걱정 말라면서 말을 했어요. 하도 당당하게 말하니까 정말 제대로 보낼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 엄마랑 통화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대로 쳐서 돈 보내겠다던 시모가 돈을 안 보낸 겁니다.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서 보낸 파김치인데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따지기 전에 엄마한테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식당이 바쁜 거겠지. 아니면 갑자기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라. 야박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지. 재료값도 안 받고 그냥 30kg 누가 만들어줘. 안 되겠어. 내가 확인해 볼게. 엄마가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시모는 진짜로 돈을 안 보냈어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시모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잘만 가던 신호음이 갑자기 뚝 끊겼어요. 누가 봐도 시모가 저를 피하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피하는 시모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식당에 가보니까 시모가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를 보자 바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왜 파김치값 안 보내세요? 너 지금 그 돈 받으려고 전화도 모자라서 네가 직접 찾아온 거야? 정말 너도 참 대단하다.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받으려고 그래? 몇 푼이라뇨?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 거기에 맞는 값은 지불하셔야죠. 네가 보기에 여기 장사 잘 되는 것 같아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남는 게 없어. 그런데 네가 지금 그 돈을 받아야겠냐고? 그런 돈이 지나가는 개 이름인 줄 알아? 내가 장사 좀 더 잘 되면 그때 보내드린다고 해.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그럼 재료값이라도 내놔요. 뭐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얘 진짜 건방진 것 좀 봐. 아주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네.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약속 안 지키고 오리발 내밀면 저도 이제 며느리 노릇 안 해요.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약속 우습게 알고 깨버리는데 제가 왜 며느리 노릇을 해요? 됐어요. 저는 화가 나서 시모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시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돈 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거의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가오는 명절에 아예 시댁을 안 간 겁니다. 시모는 당연히 제가 올 줄 알고
명절 지낼 음식도 한가득 사뒀는데 제가 안 나타나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시모는 어이가 없었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왜 안 와? 그냥요. 뭐야? 그냥? 지금 그게 시애미한테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도 약속 안 지키는데 제가 뭐하러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원래 제가 뭐 하면 다 싫어하셨잖아요. 혼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기가 막혀서 진짜. 끊어. 내가 뭐 너 없다고 못할 줄 알아? 끊어. 네. 저는 시모 말에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더 약이 올랐는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랑 명절에 요리를 하다 보면 속으로 참을 인을 몇 번이나 썼는지 모를 만큼 시모는 제가 하는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명절에 왜 안 오냐고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 시모는 설 추석 외에도 제사를 한 번 더 챙겼어요. 원래는 시부도 그냥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던 건데 갑자기 며느리가 시집 왔으니까 제대로 챙기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시모가 파김치 값을 제대로 보낼 때까지 시댁에 아예 발길을 끊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한테 화가 나서 전화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해보자는 거지? 그런다고 내가 돈 줄 것 같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 어디. 내 배째라. 내가 쉽게 주나 봐.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까지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시모를 여러 차례 설득도 해보고 화도 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부한테 전부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는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뭐? 30kg나 받아놓고 돈을 안 줘? 그래서 그동안 집에도 한 번 안 온 거야? 그동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님 계속 저 무시하시고 괴롭히시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저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해볼 거예요. 아우, 대체 다 늙어서 왜 저렇게 며느리랑 기싸움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네. 쉽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아유, 내 머리야. 내가 그 버릇 좀 고쳐줘야겠어. 무슨 좋은 방법 있으세요, 아버님?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네 시모가 하고 있는 곰탕 가게 4명이야. 예전에 네 시어머니가 나 몰래 다단계를 대출까지 끌어와서 하느라 제대로 망했었어. 그때 나도 화가 나서 사고 친 사람이 수습하라고 그냥 뒀더니 쫄딱 망하고 신용불량자 된 거야. 시부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거 10년 전에 시모는 다단계에 뛰어들었다가 대출금도 전부 날리고 빚더미 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시부가 너무 화가 나서 알아서 수습하라고 방치했더니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거였죠. 그래서 시모는 곰탕집도 시부 명의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시모를 믿고 8년 전에 차려준 곰탕집인데 지금 곰탕집에서 저한테 줄 돈도 안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시부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서 제대로 버릇을 한번 고쳐놓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저는 대체 무슨 방법인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저한테 다음날 시부를 믿고 시댁에 오라면서 말했어요. 저는 시부와 시댁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시댁에 가보니까 시부는 문을 열지 못하게 닫아버린 거였죠. 그리고 문 앞에는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고 붙여뒀어요. 시모는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지도 않고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고 붙어 있는 걸 보고는 곧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부와 같이 있는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손안에 쥐고 흔들려고 이러네. 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어머님 계산법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신 건데요? 저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와요. 시모는 괜히 저를 보자마자 화를 냈고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야.
다단계하다 집안 말아먹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젠 아들 부부도 괴롭혀? 그리고 사부인 돈은 왜 떼먹어? 그 돈도 못 줄 정도로 장사가 안 되면 장사를 접어야지. 왜 여기저기 피해를 주고 살아?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해? 정말 그 돈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니까. 지금 누가 더 억울하겠어?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계산 따질 줄 몰라서 무슨 장사를 해? 다 때려치워.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사돈댁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드려. 안 그러면 당신 가게고 뭐고 다 없앨 거야. 내가 그 가게 어떻게 지켜온 줄 아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가게를 뺏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나한테 왜 그래? 당신이 그 가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돈한테 우리 며느리도 귀한 자식이야. 그동안 당신한테 그 모진 소리 듣고도 파김치도 직접 부탁드리는 착한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시모는 시부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시부 연락 받고 온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울고 있는 시모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하니까 시모가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시모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시모는 남편 행동을 보고 깨달은 게 있는지 숨을 고르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미야, 사부인 보러 가자. 내가 정중히 사과드릴게. 내 아들이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가슴을 치는데 내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야. 그리고 그 가게 정말 소중한 가게야. 대박 가게는 아니라도 거기까지 오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가게를 폐업을 시켜. 가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얼른 다녀오자. 식당 때문에 억지로 사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나 좀 믿어줘. 시모는 제 말에도 믿어달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울에서 지방으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시모는 곧장 저희 엄마를 찾아갔고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죄송해요. 정말 큰 실수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니까 제가 다 감사하죠.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직접 와주셔서 고마워요. 살다 보면 그렇죠 뭐. 저는 엄마가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고 대체 뭐가 고마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보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 왜 그래?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사과도 받고 돈도 받아. 그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너무 화내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내가 용서 못해. 어머님이 맨날 나한테 하던 소리가 뭐였는 줄 알아? 가정교육 못 받았냐. 애비 없는 애라서 건방지다고 했어. 나보고 출신이 천하고 추하다고까지 했는데 제대로 사과 받아야지. 엄마 딸이 이런 취급 당하고 사는데 괜찮아? 엄마는 제 이야기를 전부 듣고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느릿하게 일어나서 시모를 꽉 안아줬습니다. 예상치 못한 엄마 행동에 당황한 건 저뿐만 아니라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당황해서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그냥 절 욕하고 손가락질 하세요. 제가 죄송해요.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러셨겠죠. 내가 29살에 애 아빠 먼저 보내고 별의 별일 다 겪었어요. 내가 나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욕심이 많아졌을 때였는데 그때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큰 힘이었어요. 사돈, 이렇게 가족들이 옆에서 든든히 있을 때 잘 살아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내 딸 예뻐해 주세요.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시모는 저희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울컥할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시모한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가려는데 시모가 엄마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고는 먼저 가겠다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달려가는 시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다는데 이걸 왜 주고 가셔? 수미야, 이거 다시 사돈 좀 드려라. 엄마, 그냥 받아. 엄마가 이 돈 받아야 어머님도 나도 마음이 편하지. 내가 잘 말씀드릴게. 엄마는 제 말을 듣고는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조심히 가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살며시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 엄마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시부와 시모를 모시고 같이 나가는데 시부는 저를 보면서 시모가 제대로 사과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시부한테 정말 처음 본 시모 모습이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시모를 의심하길래 엄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말해드렸어요. 시부는 그제야 안심하는 표정이었고요. 그날 저녁 시부와 시모는 저를 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의기투합해서 살아보자며 다짐했어요. 시모는 특히 이번에 배운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엄마를 보면서 배운 게 많았어요. 그동안 저도 대출금 갖고 애 키우느라 시모를 알게 모르게 서운하게 만든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너무 시모랑 팍팍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시모를 안아주는 걸 보고 이런 게 넓게 포용해 주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 후 시모는 다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친정엄마한테 파김치를 계속 받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시모가 먼저 돈을 입금하면 엄마가 파김치를 해서 보냈어요. 엄마는 소일거리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워낙 요리를 좋아하셔서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기뻐하세요. 저는 시모와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옛말에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의 정성은 열 자식도 거느린다고 하는데 10명의 자식은 한 부모도 제대로 모시기 힘들어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족 간에 서로 대화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소중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지내다 보면 좋은 길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제 사연 들으시고 시어머님들은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님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전과는 다른 좋은 관계가 돈독히 다져질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전화 한 통으로 좋은 관계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